반갑습니다. 재밌는 5분 유료문화 역사 그 20번째 이야기는 생명을 향한 소금길입니다. 이소우와 꽤 많은 당나귀 이야기가 있습니다. 꽤 많은 당나귀는 소금을 싣고 강을 건너다 짐을 가볍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넘어집니다. 소금이 녹은 것을 알게 된 주인은 소금 대신에 솜을 잔뜩 실어 당나귀가 오히려 골탕을 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소우와 이야기는 고대로부터 소금 거래가 빈번히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말은 로마 티베르 강변 소금길 비아 살라리아에서 유래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이탈리아 베네치아는 일찍부터 바다를 매립 염전을 만들어 지중해 상권의 패자로 부상하였습니다. 오늘날 오스트리아 짤스부르크, 할슈타트, 독일의 할레, 서울의 염리동, 염창동 등은 소금이 만들어낸 도시로 소금길이 있었던 곳은 일찍이 상업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하얀 황금의 역사다라고 한 쿨란스키는 유럽이 각종 식품과 생선 비축에 필요한 소금을 확보하기 위해 약소국을 식민지화했다라고 기술하였습니다. 1840년 영국이 인도에 대해 불합리한 소금 세법으로 식민지 정책을 강화하자 인도에 등불인 간디는 약 384km 인도 해안을 행진한 후 의도적으로 소금을 만들므로써 시작된 항거 운동은 인도의 독립을 촉발시켰습니다. 인도는 소금을 얻기 위한 힘으로 독립을 쟁취했지만은 소금의 힘을 간과했던 영국은 인도의 저항을 결코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영국이 생명과도 같은 소금을 통제하려 한 정책보다 더 큰 실책이 없어 보입니다. 수백 년 전 소금에 대한 인간의 욕구와 욕망이 과하게 보일 수 있지만 소금은 생존 그 자체였으며 생명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요소였습니다. 소금은 로마시대 병사들의 급료로 지불했으며 오늘날 봉급을 뜻하는 셀러리란 말은 소금을 사기 위한 돈에서 유래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로마인들은 사랑에 빠진 사람을 살락스라 불렀는데 이런 소금에 절여진 상태라는 뜻입니다. 우리 한국 속담 평양 감사보다 소금 장수라는 말이나 수입이 좋을 때 수입이 짭짤하다라고 하는 말은 소금의 가치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들입니다. 허준의 동의보감에도 소금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성이 따뜻하고 맛이 짜며 독이 없으며 오미를 돕는다 라고 기록하여 소금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보다 소금이 싸구려 취급을 받은 적이 없어 보입니다. 겨울에 눈이 내리면 길바닥에 마구잡이로 뿌리지를 않나 소금 광산은 이미 폐기물 저장고로 바뀌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도 합니다. 식당의 손님들은 걸핏하면 아주머니 소금 좀 적게 넣어주세요 라고 주문을 합니다. 소금이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데도 건강을 해치는 원흉과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슬람과 유대교는 소금을 두고 맹세한 사랑과는 거래를 보장했고 소금을 함께 먹은 사람은 친구로 여겼습니다. 모세의 오경에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약속을 할 때는 반드시 소금을 앞에 두고 맹세하게 하였으며 이것을 소금 언약이라 불렀습니다. 이후에 고대 중동과 이집트는 자신의 신에게 맹세할 때 반드시 소금을 가지고 맹세하도록 하였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최후의 만찬을 통해 예수님을 비롯 12제자 13명의 얼굴 표정과 행동을 절묘하게 표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 보면 자세히는 보이지 않지만은 가룟 유다 앞자리에 소금 그릇이 넘어져 있는 것이 눈에 띕니다. 다빈치는 생명의 상징인 소금이 넘어진 것을 통해 생명 대신 예수님의 죽음을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소금은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세 가지 액체, 땀과 눈물과 피 속에 모두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과도 같은 소금, 변치 않는 소금의 특징 때문에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21번째 이야기는 인간의 욕망이 만든 비단길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